Welcome to Las Vegas. 지난번 올렸던 CS 영상하고 별도로다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립니다. CS 결정을 한 건 몇 달 안 됐어요. 2달 정도의 전도 전에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좀 많았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티켓을 구매를 하는 일이죠. 티켓을 사고 항공권을 예매를 하고 호텔을 예약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티켓을 구매하는 일인데,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도 티켓을 구매하실 때는 먼저 구매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찾아서 바로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보게 되면은 보통 12월 초까지는 149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2배 정도 금액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가겠다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좋겠죠. 문제는 항공권이에요. 항공권이 되게 비싸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CS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라스베가스까지 갈 때 직항이 대한항공이 22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나오고, 경유를 하게 되면은 1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 CS 열리는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유를 하더라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하와이안 항공을 선택했었는데 29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이러니까 미리미리 예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호텔을 예약해야겠죠.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CS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호스슈 라스베가스 이런 곳이 1박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호텔이 CS 기간일 때에는 24만 원으로 1박에 24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3만 원에서 24만 원 너무 비싼 건 분명합니다. 여기다가 리조트 피까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매를 하신다 그래갖고 미리 예약을 하신다 그래서 저렴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출발을 해야겠죠. 이번 여행은 한 명과 더 갔습니다. 동반자가 있었었고요. 그 친구를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도착했고요. 오늘 이제 반가운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CS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어우, 안녕.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아유, 준비 잘 됐고? 고생하셨습니다. 여행 갈 때 국물 돈가스 먹읍시다. 시장입니다. 저렴하게 마시고서 아메리카노 딱 하나 타가지고 먹다가 가져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여행은 인솔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가는 길에 죽어라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갑시다. 아 근데 무슨 8시 36분에 타서 9시 출발해? 전체 일정은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하와이 일정입니다. 일단 하와이 분위기 내던데요. 여기 이상이 오신가 봐요. 그냥 베개 하나 하고 알 수 없는 가운. 하와이안 항공에서 주는 거. 아 이어폰 하나 챙겨왔었는데 이어폰 있네. 좋네 이거. 아 이어폰 음악에도 있고. 맞아. 귀여운한데 요거는 귀마개. 진짜 오메니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작년부터 이거 한번 하와이안 항공에서는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안 에어 딱 잡아주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에서도 쉴 새 없이 일을 하게 됐네요. 문제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식사가 나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을 먹지 않고 탈 걸 그랬다. 재밌는 거는 고추장을 줍니다. 이 닭 요리를 시켰는데 고추장을 줬는데 이 고추장 꼭 챙기세요. 여행하는 동안에 욕이 나게 썼습니다. 내릴 때쯤 되면은 간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보통 국제선은 가둬놓고서 사육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맛있었어요. 하와이 날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운 좋게 날개 있는 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착륙하는 모습도 아주 안정적인 착륙이라서 이 항공사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너무 풍경 예쁘죠? 아 피곤해. 됐어, 이쪽으로 오면은 와이키키. 인천공항에서 하와이까지는 국제선으로 온 거기 때문에 국내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터미널 건물로 이동해야 됩니다. 멀진 않은데 날씨는 확실히 덥더라고요.
포항 내 음식점들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스탑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였었는데 아무래도 나오고 나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시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버거킹 정도가 있었고 그 옆에 나머지 음식점들 뭐 항상 보는 것들이죠. 선택은 뭐냐? 옆에 있는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먹는 하와이안 피자. 야, 이게 퍼스널 피자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부터 느꼈습니다. 하와이나 미국이나 음식은 다 짜요.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 라스베가스까지는 5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날아가서 랜딩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벌써 밤이 됐죠. 이상하게 라스베가스는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5시 반에서 6시 정도면 어두워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카지노의 도시. 내리자마자 공항에 카지노가 질비합니다. Welcome to Las Vegas. 이제 이동해서 우버를 타러 갑니다. 표제를 잘 따라서 가야 돼요. 좋았던 거는 라이드 쉐어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다 정해져 있어갖고 그쪽까지만 가서 여기가 우버 존인데 괜찮죠? 테슬라 모델 Y 레드가 왔어요. 이 아저씨가 왔고 앞에 보는 것처럼 이 공간에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조금 더 앞에 가서 기다리면 순서대로 태워주더라고요. 이제 우버를 타고 호텔까지 이동합니다. 호텔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0분에서 20분? 그 정도면 도착을 해서 가깝습니다. 숙소는 너무 늦기도 했고 나머지 호텔들이 다 예약이 차고 비싸기도 해서 엑스칼리버 호텔에 묵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엑스칼리버 호텔하고 룩스 호텔하고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더라고요. 호텔 1층은 카지노가 질비했었는데 사실 매일같이 봤던 모습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모든 호텔 1층에 카지노가 있어요. 그리고 흡연 자율구역이기 때문에 1층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호텔은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룸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고요. 그 냉장고는 따로 없다고 들었었어요. 문은 저렇게 해서 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호텔 같은 경우는 옆에 카드키를 꽂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카드키를 꽂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 올리면 됩니다. 그럼 불이 켜져요. 카드키는 2개를 주는데 당연히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참고로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혹은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네요. 침대는 큰 침대가 2개 있어서 잠잘 때는 굉장히 편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불이 밝은 건데 불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저 히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탁자도 있고 브루노 마스. 자, 여기 이제 이게 좀 예술이에요. 얘를 걷었는데 속았어요. 창문이 아니에요. 커튼이 이거밖에 없고 지금 막아놨고 창문은 바깥쪽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모든 호텔들은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데 아마도 그거는 돈을 잃고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CS 하루 전 2번째 날입니다. 창밖 풍경은 이래요. 햇살이 굉장히 강해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난 다음 주 날이라서 이제 거리 좀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보려고 연예미 있고 이 근처 거리들이 다 볼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아침에 편의점에서 미리 물 좀 사놓으려고 걷기 시작했었는데 그냥 걷기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절로 나는 날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스베가스 거리를 걸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노래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노래를 되게 잘해요. 반면에 곳곳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러닝 하시는 분도 있죠. 호텔은 물을 주지 않고 물도 비싸다 보니까 이왕이면 편의점에서 사오려고 걷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물 가격이 나쁘지 않아. 좀 사놔서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하나에 2.79. 머이도아즈가 3.79인데 호텔에서 9달러 정도에 팔았어요. 샌드위치도 있다 보니까 아침 가볍게 드실 분들은 여기서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 곳곳에서 스타워즈, 스파이더맨, 트랜스포머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가까이 가면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고 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너무 여행 정석 코스기는 한데 M&M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M&M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다양한 곳들이 있어요. 이쪽 굿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돌아다니면 살만한 거 꽤 많이 있습니다. Try. Can I try this? Allergy? Thank you. No allergy. Don't worry. Have a green.
거꾸로 건물도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굿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어디죠? 이어폰 옆에 있는 코카콜라 캔 모양으로 생겼어요. 따로 뭐 구매하진 않았어요. 이 배터리 참 길거리에 가끔씩 사이버 주행하는 거 못 봤지? 돌아다니는 사이버 걸 트럭. 볼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서 있는 거만 보셨어요? 와우. 사실 지금의 목적지는 인앤아웃 버거. 3대 버거가 있다고 하는데 인앤아웃 버거만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기 크게 써 있습니다. 이쪽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재밌었던 게 진짜 미국식이다. 인앤아웃 버거도 신기했었고 주문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신기한 모습. 물론 이제 마지막 날은 한 번 더 오긴 했습니다. 참고로 인앤아웃에 히든 메뉴가 하나 있는데 애니멀 프란치파라는 걸 시키게 되면 저걸 줘. 왜 애니멀이지? 이것은 코리아에서 나와서 그런가? 애니멀이고 이게 오리지널. 인앤아웃 버거를 먹은 감상을 얘기해보자면 쉑쉑버거라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들어온 파이브가이즈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패티도 두툼해가지고 이 정도면 훌륭하더라고요. 인앤아웃에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드디어 스피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장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보러 오는 거였어요. 화면에 봤었을 때는 지금 좀 잘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였었거든요. 낮에는 이 정도를 보이고 밤에 봐야지 진짜로 멋지게 보이겠죠. 이전에 CES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하루 전이었는데 관람객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크게 잘 만들었네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내일이 되게 되면 여기 쭉 가득 찰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경험하고 싶었던 두 번째 바로 베가스 루프죠. LVC 센트럴 스테이션에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를 타고서 지하로 뚫려져 있는 터널을 타고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Hello. Hey. How are you? 자, CES 전날 답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염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나타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밤이 되니까. 그날 펜덱 저녁은 스프레스가 있고 한다 레스토랑 로스앤젤레스 시푸드가 있고 라켄포테이트가 있고 파파이스가 있고 서브웨이가 하신 분들은 여기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있고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드디어 대망의 CES입니다. 오후에 인솔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미리 가서 센트럴도 보고 웨스트도 보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미리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웨스트부터 갔고 바로 이동을 해서 센트럴에서 미리 돌아보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좀 했습니다. 실제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인솔할 때는 앞에서 소개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다 미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 의견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문제는 아침부터 돌아다니다 너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점심은 거의 못 먹었고 아침도 대충 먹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자, 여행 네 번째 날이자 CES 2일차죠. 그래도 전날에 봤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웨스톨에 바로 가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시작했어요. 하는 것처럼 왼쪽에는 주문하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던킨이 있어요. 던킨도 줄이 길긴 하니까 빨리 가셔갖고 줄 서서 미리 아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 일정 정도. 어제도 와가지고 커피 좀 먹을 수 있었고 쉽게. 오늘 일정 시작은 돌아다니면서 먹기 위해서 레드불을 미리 텀블러에 채워놨고 이런 데는 던킨 저런 거 사람들 많이 먹으니까 한 2개씩 갖다 놔도 됐겠네. 오늘 아침은 약간 뭐라고 불렀지? 세트로다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아침. 비싸고 맛은 브리또. 먹을만합니다. 거의 6, 7년 만에 큰 이모님을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었던 호텔의 카지노 하는 방법을 알아서 잠깐 게임을 해봤는데 이제 부식가야 되는 거지. 잘 나왔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지 이제. 계속 터져서 얼마 늦지는 않았었지만 어제부터 2배 정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한번 해보자 90 돌리고서. 그렇지. 배팅 커지는 게 없네. 10달러를 넣고 10달러를 벌어서 20달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부를 했어요. 다섯 번째 날이자 CES 3일차는 유레카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빨리 돌아보려고 왔어요. 역시 일찍 와서 제일 처음 도착을 했고 식당에서 밥부터 먹는 걸로 시작했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오전에 돌아보고서 또 쓰러졌습니다. 힘들어. 이날도 늦게까지 이어진 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옆에 베네치안 바로 옆에 있는 저녁 스피어를 보러 갔습니다. 낮에 봤을 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정말 예쁩니다. 멋지다. 이걸 보고 싶어서 왔어. 다시 이렇게 되게 말이 되나 싶은데 나왔다. 이걸 보고 싶었어.
너무 귀여워서 이것만 한번 더 찍읍시다. 조금 밤이 되니까 미국에 왔으면 미국식 스테이크를 먹어야죠. 숙소 근처에 있는 뉴욕에 갔는데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부 분위기도 좋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저희는 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자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먹은 거는 조개 스프. 이것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스테이크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 다음에 먹었었던 개인적으로 헬스 키친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데? 자, 열심히 썰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가보세요. 꼭 근처에 계신다면 여기는 가야 될 맛집으로 킵해놓으셔도 좋겠네요.